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양대지수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집중과 회피입니다. 집중에는 방산, 회피는 해운인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UAE와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MOU가 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사실 장 초반에는 방산주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시세를 내주다가 지금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은데 방산주 모멘텀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산 포트에서 편입을 제외했다가 지금 다시 편입을 하는데 모멘텀 발생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차 세 개 국가를 방문하죠. UAE하고 이집트하고 튀르키예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 3분기 방산 4사 실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 6조 원을 넘기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현대로템 수익성뿐만 아니라 수주잔고 증가 1위를 기록한 모습, LG 넥스원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항공우주는 3사 중에 4사 중에 유일하게 실적 감소를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방문 일정 중에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UAE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특사자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주의를 지금 맞췄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방산이라는 업종 특성상 비밀 계약 유지 의무가 크고 그쵸, 어떤 네. 결과가 나올 수는 알 수 없지만은 UAE는 분명히 중동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손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UAE는 2022년에 이미 천궁2 도입, 이쪽은 이제 LG 넥슨이죠.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한국형 전투기 KF-21에서 관심이 있는 거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발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UAE가 큰 손님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기대한다. 그 기대감 속에 방산주가 오늘 시세를 내줬다가 살짝 주춤한데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공략 섹터로 방산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해운입니다. 해운 자체가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해운은 사실 이제 수급 지금 소외 섹터로 소외가 철저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 측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량 과잉 우려도 좀 제기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미 미중 항만 입항수 1년 유예 합의했죠. 미중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단기 모멘텀도 상실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운임 지수 관련으로 어떤 모멘텀 발휘가 힘든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M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회피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은 당분간은 소외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리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지주, 금융 쪽을 좀 눈여겨보셨는데 이번 주 포트에서는 지주금융을 10% 축소하고 30%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주금융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뭐 이렇게 쏘쏘 정도였죠. 그래서 조금은 올랐지만 뭐 SK 같은 경우도 좀 오르고 했긴 했는데 일단은 금융주 먼저 제가 금융주 편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융주가 이제 지금 배당소득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3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배당 기준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금융주를 좀 편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할 때 금융주가 뭐 여러 가지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리스크 측면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진 않지만 저는 금융주를 좀 편출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일정 부분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편출을 했습니다. 금융주는 편출을 하고 그래도 지주 샀다는 계속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류민수 부장님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비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주가 30% 그리고 반도체 30% 비중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전력기기를 제외를 시켰고 방산을 편입하신 것 같습니다. 방산 20%, 2차 전지, 로봇 각각 10%로 가지고 오셨는데 방산을 넣으신 이유 앞서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탑픽도 들어봐야겠죠. 예, 탑픽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대장인. 예, 뭐 유상증자 통해
4조 2천억 조달 재원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뭐 해외 생산 기지 확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 뭐 확대 가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자금의 쓰임새가 조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장갑차 도입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외에 K9, 천무, 탄약 등 사업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어떤 밑바탕을 준 지상 무기 교체 사업을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UAE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깝죠. 그래서 UAE를 방문하는 이 마당에 충분하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역시 UAE에 지금 일정을 동행하는 걸로, 이재용 뭐 삼성전자 회장도 그렇지만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 주가 모멘텀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활력소가 는 건 아니지만은 우주 발사체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이슈도. 그래서 23일 한빛 나노예요. 27일 동사에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데 이번 4차 발사니까 1차는 실패했고 2, 3차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항원 체제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이 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첫 우주 발사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이정표가 발생하고, 성공 시에 중장기 멀티플의 프리미엄이 배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모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방산해서 일단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산 섹터를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 그 안에서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장님의 포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역시 현금 비중이 40%인데 이렇게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봐야겠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도 뭐 셧다운이 조정의 빌미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셧다운 자체는데 셧다운이 회복이 되면, 복원이 되면 셧다운이 해제가 됐으며 일정 부분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어요. 이런 겁니다. 이번 달 보면은 9월, 10월은 스트레이트 장세지 않습니까? 곧 그냥 가는 장세였잖아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월요일 날 반등, 주중에는 조정 국면, 그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 반등. 이렇게 지금 3주차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환율 흐름을 봤을 때 1,450원은 일단은 하회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국민당국의 구두성 개입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를 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ABL 바이오의 IR 이후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향배, 이런 어떤 섹터별 높낮이를 지금은 관찰해야겠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40%는 최소한 가져가야 되지, 한 40에서 30%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유효하게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도 좋지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포트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빌미로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뭐 어제도 쉬었죠. 사실 네. 어제 쉬었는데 오늘도 뭐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 나쁘지는 네. 좋지는 않은데 일단 동사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 특수가스 및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흑자 기조로 대두된 거는 사실은 반도체 특수가스의 호황 때문이었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적자를 상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후에는 2차 전지가 소재가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동사의 LiPF6, 그러니까 육구라 인산 리튬이거든요. 이게 전해질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 LiPF6, 이 육구라 인산 리튬도 10월 중순 대비 2배 이상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어떤 공급 플레이어들이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ESS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는 수요 급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신규 생산 능력 투입이 어렵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사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후성이란 기업의 주가를 눈여겨보자라고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종목을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짧게 가져갈 만한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기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산 비중 20%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방산의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려볼게요. 모두 말씀드려서 4사 중 실적 중 가장 아쉬운 기업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매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이 방문 일정에서 UAE와 이집트 쪽에서 기대감이 큰데, 왜냐하면 기존의 KF21에 대한 관심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사우디, 이집트, 페루, UAE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개 국가를 방문하기 때문에 KF21에 대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 이미 10일에 우리나라 공구참모총장이 이미 방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 국가를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함의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동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국, 항공, 우주까지 각각의 토픽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